2025년 5월에 우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차로 1시간 거리 푸른 바다와 연결된 산타크루즈의 깊은 숲속 하늘 높이 솟은 세코야 나무들이 둘러싼 마운트 헤먼 캠프 앤 컨퍼런스 센터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아름다운 졸업식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학위수 여식은 오이코스 대학교 설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졸업생 80여 명, 신학, 예술 그리고 저희 치유산업경영 전공까지 함께 모여 기도와 예배, 말씀과 공연으로 하나 되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는 지식이 아닌 영혼의 성장, 삶의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치유산업경영 전공 졸업자들은 그 이름처럼 치유 힐링의 사명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몸과 마음, 사회와 환경까지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힐러가 되겠다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졸업식 후에는 K무용 테라피와 힐링 캘리그라피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김지현 소프라노 교수님의 리커버리 앤 힐링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명예음악 박사 김재규 박사의 감동적인 한국 가곡도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이코스 대학교의 치유 사누스 힐링라는 건학 이념은 단순한 이론이나 구호가 아닌 삶 속에서 치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졸업생이 되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사명을 품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을 걷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칙폭폭 떨어지면 안됩니다.
2025년 5월에 우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차로 1시간 거리 푸른 바다와 연결된 산타크루즈의 깊은 숲속 하늘 높이 솟은 세코야 나무들이 둘러싼 마운트 헤먼 캠프 앤 컨퍼런스 센터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아름다운 졸업식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학위수 여식은 오이코스 대학교 설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졸업생 80여 명, 신학, 예술 그리고 저희 치유산업경영 전공까지 함께 모여 기도와 예배, 말씀과 공연으로 하나 되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는 지식이 아닌 영혼의 성장, 삶의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치유산업경영 전공 졸업자들은 그 이름처럼 치유 힐링의 사명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몸과 마음, 사회와 환경까지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힐러가 되겠다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졸업식 후에는 K무용 테라피와 힐링 캘리그라피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김지현 소프라노 교수님의 리커버리 앤 힐링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명예음악 박사 김재규 박사의 감동적인 한국 가곡도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이코스 대학교의 치유 사누스 힐링라는 건학 이념은 단순한 이론이나 구호가 아닌 삶 속에서 치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졸업생이 되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사명을 품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을 걷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칙폭폭 떨어지면 안됩니다.
하늘도 맑은 5월 18일 정승록 교수님 인도해 우리 일행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산타크루즈에 위치한 마운트 헤먼 캠프 앤 컨퍼런스 센터에서 우리의 컨퍼런스는 조용하고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깊은 숲속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진 세코이아, 레드우드 나무들 사이에서 보낸 며칠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을 잊게 해주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아침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실리콘밸리의 심장 부이자 수많은 혁신의 씨앗을 뿌려온 스탠퍼드 대학교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자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조각가 오규스트 로댕의 작품을 전시한 로댕 박물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그 안으로 들어섰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어두운 청동문 위에 조각된 수많은 인간 군상들, 고통, 욕망, 절망, 그리고 간절한 구원의 몸짓이 얽혀있는 그 작품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그 문 위 어딘가에 앉아 있었고 그 작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지 명문대학 하나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문명의 지평을 함께 들여다보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탠퍼드의 하늘은 맑았고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담은 채 우리는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와 후버 타워 쪽으로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그 자체로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되었다. 여기서 자란 인재들은 세계의 산업 판도를 뒤바꿨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레리 페이지 앤드 세르게이 브린 두 박사과정 학생은 스탠포드 도서관에서 링크를 분석하는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다가 구글이라는 기업을 공동 창업한다. 앨런 머스크 짧지만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던 머스크는 학교를 중퇴하고 집2, 페이팔을 거쳐 테슬라, 스페이스X, 뉴라링크 등 시대를 바꾸는 기업을 설립했다. 피터 틸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 틸 펠로우십을 통해 젊은 창업자들을 후원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리드 헤이스팅스 수학과 졸업생 출신으로 넷플릭스를 창립해 영상 스트리밍 혁신을 주도했다. 마리사 메이어 구글 초기 멤버이자 이후 야후 CEO로 활동, 컴퓨터 과학과 상징적 여성 리더 중 하나, 제리 양 대만계 이민자 출신으로 스탠포드에서 데이비드 파일로와 함께 야후를 창립했다. 존 헤네시 스탠포드 총장 출신이자 컴퓨터 구조 분야의 권위자로서 구글 회장을 역임했다. 스탠포드 내부에서 엔지니어링 교육의 대변혁을 이끈 인물이다. 오늘날 스탠포드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뿌리이자 지적 생태계의 원천이다. 매년 이곳에서는 AI,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기후기술, 정책학, 철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혁신이 동시에 피어난다. 그리고 캠퍼스의 돌바닥 아래에는 한 소년의 이름이 남아있다.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그가 세상을 떠났기에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슬픔에서 탄생한 대학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이 되었다. 캠퍼스를 출발한 우리는 곧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전망 명소인 트윈픽스에 도착했다. 서울의 남산처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은 해발 약 280m의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가 압권이다. 맑은 날이면 금문교에서부터 알카트라즈 섬,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마천루, 그리고 멀리 태평양까지 시야에 담을 수 있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각자의 추억을 마음에 새기듯 관광을 즐겼다. 다음으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 즉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방문했다. 차를 타고 붉은빛의 장대한 다리를 건너며 태평양의 바람을 맞았고, 여기가 어디예요? 다리를 건너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샌프란시스코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다리 아래쪽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금문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듯한 장관을 이루며 인간의 기술과 의지가 빚어낸 위대한 건축 예술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1936년 우리 조국은 일제강점기 말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시절을 살고 있었던 그때 미국 사람들은 이곳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세우고 있었다. 금문교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비전과 용기의 상징이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자랑스러운 자산이 되었다. 인간의 창조력과 국가의 안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처럼 다가왔다. 정말 위대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다음으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활기찬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피어 39에 도착했다.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 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적이는 곳이다. 우리는 쇼핑센터를 지나 바다 쪽으로 내려가 물개들이 한가롭게 모여있는 부두의 풍경을 마주했다. 크고 작은 물개들이 태평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났다. 저 멀리 바다 위로는 알카트라즈 섬이 보였는데 한때 악명 높았던 교도소가 있던 섬이라니 믿기 어려울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풍경을 실제로 마주한 우리는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의 다채로운 매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코스는 샌프란시스코의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인 시빅센터 지역이었다. 메모리얼 오페라 하우스, 농림청, 심포니아 홀, 전쟁기념관, 아시안 아트 뮤지엄, 그리고 화려한 돔을 자랑하는 시청까지 짧은 시간 안에 명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바삐 움직였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한 명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기 시작하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다들 분주하게 주위를 살피며 어디지 어디야를 외치다가 결국 근처 스타벅스를 발견.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듯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니 다시 여유가 찾아왔고 그 상황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다. 뜻밖의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전날의 감동을 가슴에 안고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호텔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타고 들어와 조용한 여유를 전해주었고 호텔 조식당에서는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크루아상이 고소한 향기를 퍼뜨리며 여행의 설렘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일행은 어제 다녀온 금문교, 피셔맨스 워프, 트윈 픽스 전망대에서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자연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얏트 호텔을 출발한 버스는 캘리포니아에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아몬드 나무밭이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엔 피스타치오와 올리브 나무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초목들이 마치 우리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멀리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그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도시의 소음은 점차 사라지고 나무들의 숨결과 바람 소리만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도로가 구불구불해지고 숲이 짙어질수록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신비로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터널뷰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한순간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화관감 바위산 엘 캐피탄이 위엄있게 솟아있고 오른편으로는 하얀 실처럼 흘러내리는 면사포 폭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체험할 수 있는 웅장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셨지만 이내 다시 손을 내려놓고 눈으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게 정말 자연이 만든 거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신이 붓으로 그려놓은 풍경 같아요. 누군가의 감탄사 속에 우리 모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한 장에는 단순한 여행의 추억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앞에서 느낀 경외감, 그 감동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머문 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요세미티 밸리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울창한 전나무 숲 사이를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암벽을 오르는 암벽등 방아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고 야생 사슴과 청설모가 강한이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또 하나의 명소, 바로 미러 레이크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잔잔했고 그 표면에는 주변의 바위산과 하늘 그리고 초록의 나무들이 그대로 비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시선을 위로 향했습니다. 앞서 터널 뷰에서는 내려다보았던 면사포 폭포와 엘 캐피탄을 이번엔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지금 동영상 찍고 감상하게 있는데요. 된 것이죠. 고개를 쳐들어 끝없이 솟아있는 바위를 올려다보자니 마치 우리가 한 송이 꽃이 되어 거대한 자연 속에 피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폭포인 브라이들 베일 폭포도 이곳에서는 더 가까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 한 개가 바람에 실려와 얼굴을 살짝 적셔주었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구나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작아지면서도 오히려 더 커지는 마음을 안고 요세미티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풍경 속에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았고 누군가는 새롭게 다가올 삶을 기대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느새 모두가 조용해졌고 바람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날 하루 요세미티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화폭 앞에 서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고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준 그야말로 감동의 성지였습니다. 요세미티는 마치 대자연이 만든 성당 같아요. 거대한 바위산과 숲, 폭포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엘 캐피탄을 올려다보는 순간 내 인생이 작아 보이면서도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감상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직접 와서 봐야 진짜입니다. 요세미티의 진면목은 사진이나 영상보다도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순간이 많습니다. 면사포 폭포 앞에 서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물소리와 바람, 햇살이 어우러지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5번째, 이곳에선 숨 쉬는 것마저 감사하게 느껴져요. 맑은 공기와 고요한 자연 속에서 단순한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저놈의 스모크 아주 담배 냄새 때문에
스튜디오라고. 자, 여기는 몬트레이 반도고요. 저 뒤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존 스타인백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친구들, 여자친구, 그 다음에 저 뚱뚱한 아주머니는 자기한테 제일 맛있는 음식을 접대했던 식당 아주머니예요. 자, 정말 멋있습니다. We were discussing it. Yeah, we saw some good options. Oh, really? Yeah. 쌤, 금방 그 포즈를, 예. 이번에는 동영상입니다. 이 박사님이 우리 선물 주려고 선물도 주.
그렇죠. 다시 보기에 한인 묘지가 남아있는 묘지가 있으며 이 마을에 합치면 이 조용한 농장지 김해 선생의 묘는 2002년 대한민국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위장되었고 다시 보기에 한인 묘지가 남아있습니다. 다리가 있는 곳은 산타바바라의 랜드마크 바로 스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묘지가 있으며 이 마을에 합치면 이 조용한 농장지 김해 선생의 묘는 2002년 대한민국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위장되었고 Oh, you want? Oh, you want? Cheese. 자, 우리 대한민국의 배우 안성기 이병현 씨 사인 손자국 발자국 로고는 극장에서 왼쪽 코너로 이렇게 가셔서 완전히 코너로 가시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배우, 영화 배우 이병현 씨가 있고 안성기 씨가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와우. 자, 위치 확인하셨죠? 제일 코너입니다. 극장을 마주보고 लाइन भाई वेट करें
자기가 한국말 간판을 붙이고 장사를 했고 저게 상징적이다. 그리고 저거를 통해서 한국에 잘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미스터 콜라맨.